대수학 단원에서 이번에는 갈색 계단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페이지 233에서 23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즘, 갈색 계단. 이제 어린이의 집에서 사용되던 블록 세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갈색 계단의 블록들을 단면이 한 변 1cm인 가장 작은 프리즘과 동일한 크기의 조각들로 만들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갈색 계단의 다른 프리즘에서는 정사각형 단면의 한 변의 길이가 차례로 1cm씩 증가하여 최대 10cm에 이른다. 우리는 이러한 전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교구를 준비해 두었다. 그림 201, 갈색 계단. 자,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고 계신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책 속에 있는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낱개의 막대들이 사용되었다. 그림 202. 그러나 실제로 사용해 보니 이것들을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의 막대에 해당하는 판으로 묶는 것이 필요해졌다. 각 판에는 개수를 셀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긴 직사각형 면과 단면에 선이 그어져 있다. 그림 203. 자, 이 그림에서는 직육면체 프리즘 하나에서 9개가 묶여 있는 판이 보이시죠? 즉, 이 프리즘들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단위의 수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표시가 되어 있다. 이제 첫 번째 프리즘에서 두 번째 프리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세 개의 단위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다시 말해, 두 번째 프리즘은 네 개의 막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204. 자, 갈색 계단의 첫 번째 프리즘에서 두 번째 프리즘을 만드는 그 과정의 그림 내용입니다. 첫 번째 프리즘 4개가 합쳐져서 두 번째 프리즘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묶기가 완성되면 그것은 두 번째 프리즘으로 대체된다. 이 프리즘은 하나의 단일한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위를 나타내는 분할 표시가 그 면에 표시되어 있다. 그림 205 보시면 두 번째 프리즘에서 세 번째 프리즘을 만드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는 낱개의 판들과 단위 프리즘을 이 두 번째 블록과 결합하여 그것을 세 번째 프리즘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쪽 면에 두 개로 이루어진 판 하나, 다른 한쪽 면에도 두 개로 이루어진 판 하나, 그리고 남는 빈 공간을 단위 프리즘으로 채우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위 프리즘 5개가 필요하다. 같은 절차가 이후의 단계들에도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9의 프리즘에서 10의 프리즘으로, 즉, 이 연속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9의 프리즘에 서로 인접한 두 면을 각각 위의 작은 프리즘과 같은 크기의 두 판으로 덮고 남는 빈 공간을 보통의 단위 프리즘으로 채워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한 단위 프리즘의 수가 구슬 정사각형에서 그 다음 정사각형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프리즘들 사이의 차이가 정사각형들 사이의 차이에 대응하며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계산이 프리즘의 길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프리즘의 길이가 20cm에 이르더라도 다양한 프리즘들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정사각형 판의 경우 위에서 10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단위 한 개를 더하면 된다. 정사각 단면의 크기가 달라지는 프리즘의 연속에서는 끝에서 두 번째 프리즘에서 마지막 프리즘으로 넘어가기 위해 단위 19개가 필요하다. 이 두 연속을 비교해 보면 판은 1에서 10까지 변화하는 반면 프리즘은 1에서 100까지, 즉 1에서 10의 제곱까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배열된 프리즘 연속의 상대적인 크기에 관한 계산은 프리즘들이 그 점에서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사각 단면의 계산으로 환원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